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재감염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재확산되면서 네네. 6차 대유행에 들어섰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코로나에 2번 이상 걸리시는 분들이 네. 이제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세요. 네, 네. 제 주변에도 좀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몇 번 코로나에 대해서 다루면서 코로나 한 번 걸리고 나서 이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백신 맞고 코로나에 걸리면 네. 항체가 굉장히 길게 유지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걸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걸릴 수 있는 게 코로나19 자체가 지금 변이를 일으키잖아요.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그 부위에 변형이 되면 저희가 맨 처음에 백신 할 때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형성된 항체가 새로운 코비드 바이러스 종류를 예전 바이러스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걸러내지 못하는 걸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게 면역 회피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걸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몇 주 전에 또 네.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코로나에 다시 감염이 되면 네. 중증화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게 미국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논문을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논문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외국 저널에 그러니까 그 학회지에 이제 논문을 싣고 거기서 심사를 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그 무료 어떤 인터넷판처럼 돼가지고 이게 공유하는 이제 이런 주제의 논문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내용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사이트에 올리게 돼 있는데 그 사이트에 올라온 그 논문을 내 결과를 가지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온 그 논문 원제목이 몰라서 어떤 그 유사 키워드를 넣어서 참 좀 노력을 해서 찾아와서 좀 읽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론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표본이 생각보다 커요. 미국에서의 어떤 그 표본이 커서 거기에서는 이제 재감염된 경우에 이런 그 이제 합병증 유발률이 좀 높았다 이렇게 나왔죠. 그게 기사도 났고요. 한동안은 코로나 이제 한 번 걸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워낙 걸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코로나 한 번 걸리고 약하게 지나가면 네. 백신 맞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죠. 우리가 어떤 걸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리고 나서 생긴 면역이 효과가 좋다 했을 때 그게 기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음 어떤 바이러스가 왔을 때의 그 예방의 효과, 이 강도의 여러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봤을 때 꼭 걸린 후에 면역이 더 좋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결과에서는 걸린 사람이 백신 접종까지 한 경우가 가장 이렇게 좀 길게 면역이 유지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었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이 막 떠돌곤 했어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동안 회식을 안 했잖아요. 네. 회식을 안 했는데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많은 분들이 감염되면서 네. 감염된 사람들끼리만 회식을 하더라. 네, 그렇죠. 안 걸린 사람들은 회식 참여하지 마라 이러고. 네. 그래서 이제 차라리 걸린 게 나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번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다시 걸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를 일단은 저는 지금 사실 일종의 초고 정도 성격이라고 보는데요. 그 결과 가지고서는 이 구독하시는 분에게 재감염은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거기서 높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합병증이 더 높다는 그 합병증률을 그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그 기본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논문만 봐서 그 결과를 제가 하는 그동안 다른 그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 논문이 완전히 나와봐야 봤더니 요거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직 모르는 문제입니다. 좀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논문은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표본의 수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그럼 재감염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많이 이제 면역하면 혼동되시는데요. 코비드의 위험, 그 합병증은 코비드 자체가 이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폐 질환이 악화돼서 뭐 일부는 사망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코비드 자체가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롱 코비드 증상도 생기고 혈전을 일으키는 그 확률도 좀 더 올라가고요. 그럼에 따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코비드가 앓고 난 이후에도 다른 심장 질환이라든가 혈전 질환이라든가 기타 여러 다른 여러 증상들을 후유증을 남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재감염이 된 분은 이런 후유증은 더 올라갔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되죠. 한 번 걸려서 뭔가 몸에 염증 반응이 있는데 이게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염증 반응을 일으킨 거죠. 우리가 면역이라고 했을 때 이런 염증 반응도 면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원 항체도 면역이라고 이렇게 넓게 표현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가 코비드 걸리신 분하고 백신 맞으신 분은 코비드에 대한 대항하는 면역 능력은 올라가요. 하지만 코비드 걸린 상태는 뭔가 롱 코비드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있는 상태예요.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는 걸렸으니까 또 걸려도 돼. 이거는 제가 보기엔 현재 그 논문이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으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 한 번 걸리셨다고 다시는 안 걸릴 거다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들 전혀 제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거란 거예요. 지금 유피디가 얘기하신 것처럼 코로나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다시는 안 걸릴 거다는 것은 면역의 문제예요. 면역의 문제.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 한 번 걸려서 그럼 두 번째 걸릴 때는 나는 좀 이제 약할 거야. 덜할 거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또 거죠. 다른 문제다.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제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주변으로 봤을 때는 재감염 되신 분이 처음 한 번째 감염된 보다 더 중하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걸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분은 두 번째 감염이 더 심하셨고요. 근데 어떤 분은 두 번째 감염은 아주 경하게 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쉽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코비드 자체가 지금 치명률이 약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 때 걸리신 분하고 오미크론 때인데 그럼 오미크론 때 처음 걸리신 분하고 그럼 델타 때 걸리시고 그다음 오미크론 때 2차 걸리신 분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는 재감염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코비드 종이 변이가 생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관되게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딱 그거죠. 한 번 걸려서 두 번째 걸릴 때 약할 것이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더 그러면 안 좋을 것이다. 이거는 모른다. 지금까지로는. 예. 근데 분명히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증상 없이 걸리셨다가 두 번째는 굉장히 힘드신 분도 꽤 많다.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요인인지는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한 번 걸렸다고 해서 그럼 다음에 안 걸릴 거냐?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변이가 생기면 이렇게 또 걸린다. 특히 또 걸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걸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결론은 거잖아요. 내가 걸렸든 안 걸렸든 새로운 변이가 오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안 걸릴수록 좋다는 거죠. 네, 오늘의 결론 안 걸릴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걸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정부에서 최근에 격리 지원금도 낮췄잖아요. 네.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부가 간다 하더라도 내가 지원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안 걸릴 수 있으면 좋은 거다. 그리고 늦게 걸릴수록 좋다는 거죠. 네. 왜냐? 이건 임닥석 항상 강조했죠. 네, 두 가지 요인이에요.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은 치명률이 더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늦게 걸리면 걸릴수록 더 치명적이지 않은 코비드에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사들, 의료 체계 대응이 훨씬 더 나아져요. 그렇죠. 네. 경험이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더 좋은 약도 나올 거예요. 더 좋은 약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그런 환경, 제도적인 어떤 것도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거는 개인 방역.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손 씻기,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쓰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제가 있는 병원이 코호트 격리, 제가 있는 병동 코호트 격리 2번을 했지만 저 아직 내가 안 걸렸죠. 걸린 거죠. 네. 저도 안 걸렸습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임닥터와 함께 코로나 재감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셨으니까 정말 저는 지금까지 안 걸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안 걸려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